디파이에서 풍차 안 돌릴까? 예치 안 할까? 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기관들은 결국에 수익을 내고 싶어 할 거야 라는 아이디어로 저는 이 비트코인 디파이 시장에 대한 불리시 관점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었던 건데, 오히려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부차적인 요소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비트코인 디파이 망했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시작할 거니까 벨트 꽝매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모든 건 아직도 초석 다지기 정도라고 생각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TC파이의 시대는 저는 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앞으로도 몇 년은 걸릴지를 모르겠다. 하지만 그 시대는 반드시 온다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근데 먼저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기대주로 여겨졌던 바빌론이 TG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좀 많이 실망스럽고 TG하고도 시총이 300등 뭐 이 정도에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쉬움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뭐 아쉬운 것도 아쉬운 건데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제일 많이 기대받던 바빌론이 이 정도인 거면 비트코인 디파이라는 섹터 자체가 그냥 끝난 거 아니냐, 이 섹터 자체에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먼저 바빌론에 대해서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바빌론의 큰 문제라고 해도 되나? 바빌론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 비트코인 공급은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4.68 빌리언이나 TVL을 갖고 있는데 아직 그 4.68 빌리언 정도의 보안 가치를 사용해줄 프로젝트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이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려면 바빌론의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는 더 많은 체인, 바빌론의 보안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야 될 텐데 아직 그 측면에서 규모 있는 프로젝트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바빌론 에코시스템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 이런저런 중소규모 프로토콜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확실히 바빌론은 아직 비트코인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굴리고 싶어하는 수요는 충분히 많은데 비해서 아직 그 수요를 충분히 소화해줄 디앱들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바빌론 토큰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바빌론이 저평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워낙 알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이 많기도 하고 또 최근은 토크노믹스상 풀린 토큰 양이 뭐 20% 30% 안 넘으면 시장에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서 뭐 이거를 매수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빌론은 아마 바빌론 기반으로 구축된 체인 중에 좀 대박치는 체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워낙에 최근 사람들이 새로운 메인넷, 새로운 레이어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가지고 과연 새로운 레이어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번에 모나드나 메가이도 뭐 이 정도 나오면 아마 더 이상의 신규 레이어1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빌론이 성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은 저는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부터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죠. 바빌론이 성공하지 못한 이후에 시장에서 아니 비트코인 1호항으로 생각되던 바빌론도 이렇게 결과값이 안 좋은데 BTC파이라는 섹터가 있을 수가 있는 섹터냐, 이거 그냥 말만 BTC파이 하지 비트코인 디파이라는 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분야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늘어나고 시장에 비트코인 디파이는 물론 BTC 레이어 2, 뭐 비트코인 기반 담보대출 등등에 대한 수요 자체가 빠져버리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이거에 대한 저의 답변은요, 네, 비트코인 디파이는 무조건 상용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불리시하진 않거든요. 하나하나씩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스택스에 투자했던 이유는 아니 뭐 이더리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비트코인 위에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쓰지 않을까? 라는 의견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항상 비트코인 생태계만을 봐왔죠. 그리고 작년쯤부터는 드디어 내가 바라던 비트코인 섹터에 황금기가 도래하기 시작했구나. 비트코인 레이어 2 한다는 애들이 수십 개씩 생겨나고 비트코인 섹터라고 하기만 하면 수많은 투자금이 비트코인 섹터에 몰리는 걸 보면서 드디어 내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구나, 돈이 몰려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결과표를 보니까 막상 달라요. 뭐 멀린, 코어,
스택스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바빌론도 그렇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받았던 비트코인 레이어 2, 비트코인 디파이 디앱들이 막상 결과를 냈을 때 그 결과가 크지 않은 걸 보면서 아 이게 투자금이 들어왔을 때 내가 너무 일찍 성공에 취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제 아이디어를 재점검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저는 BTC5가 아직도 유망한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장기적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섹터인 비트코인 레이어 2나 비트코인 디파이는 비트코인 ETF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 ETF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든 그 투자금이 비트코인 레이어로 직접 들어왔을 때에야 투자 아이디어가 발현되는 시점이라는 거를 제가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언제 했냐면요, 이거는 스택스랑 SNG라는 기관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뭐 스택스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자본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들어오는 모습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 기관 채택의 주요 장애물은 무엇이며 스택스는 타 네트워크와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SNG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및 디파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 불확실성과 시장 파편화입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진입 장벽이 일부 낮아지기는 했지만 본질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아직도 비트코인 수탁 인프라 및 디파이 통합을 위한 기술적 기반이 부족하여 확장성과 운영 안정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디파이 유동성 파편화 문제는 슬리피지를 유발하여 대규모 기관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고, 더불어 디파이에서의 리스크 관리는 기관들이 넘어서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제일 눈에 띄었어요. 그 다음 질문으로 기관들은 SBTC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보고 있는지, 실제로 SBTC 자본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SNG는 아시아의 기관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규제 및 경쟁 환경에서 운영되지만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익성은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기관들의 리스크 선호도와 시장 여건에 따라 수익률에 대한 기대도 달라집니다. 아시아 기관들은 보안이 확보된 환경 아래 더 나은 수익률을 찾기 위해 경쟁적으로 접근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놓쳤던 부분은 기관들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보안 리스크, 규제 리스크, 만에 하나의 경우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점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훨씬 더 깊게 알게 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기관들이 어쨌든 돈을 굴리는 사람들인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 담보로 1.1배 레버리지 안 굴릴까? 디파이에서 풍치 안 돌릴까? 예치 안 할까? 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기관들은 결국에 수익을 내고 싶어 할 거야 라는 아이디어로 저는 이 비트코인 디파이 시장에 대한 불리시 관점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었던 건데, 오히려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부차적인 요소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비트코인은 갖고만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자본이다. 이 자본을 가지고 담보대출하고 테더 빌리고 RWA 안 하고 이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자본이다. 그래서 이 자본의 효율성을 찾는 건 필연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필연인 거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규제 리스크와 보안 리스크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 뒤에 비트코인 디파이 시장이 열린다 라는 점을 제가 놓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러한 보안 리스크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국내 커스터디 업계 관계자도 바빌론의 스테이킹 도입을 제안받기는 했는데 아직도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류하고 있다라고 할 만큼 이 보안성에 대한 게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이러한 보안성을 늘리기 위한 시도는 당연히 뭐 계속되고 있죠. SBTC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생각해뒀던 아치네트워크와 같은 친구들도 있고,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향상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뭐 수익을 20% 볼 수 있는데 안정성이 90%야 이러면 안 들어오고, 수익률 5% 봐도 99%, 100% 안전해야 돼. 이런 경우에만 비트코인 디파이 시장에 들어온다. 단순히 ETF 좀 사서 보유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체인에서 비트코인을 굴릴 거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다음 질문은 야,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냐?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건데, 네, 저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결국 자본은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방향을 찾기 때문에 그 시점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제 논거를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참고로 이 스택스에서는 비트코인 테시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어요. 주요 기관들이나
VC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낼 때마다 이 폴더에 추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VC인 패러다임의 글을 보면요, 패러다임이 이러한 글을 냈었어요. 트레디파이,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의 내일, 디파이와 확장 가능한 금융의 부상 이라는 글을 냈었거든요. 패러다임은 300개 이상의 트레디파이 전문가들과 기관들을 조사했는데, 이미 현재 트레디파이 회사의 3분의 2 이상이 디파이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디파이가 운영 효율성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10개의 회사 중 9개의 회사들은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연구하고 있다. 기관들이 디파이로 이동했을 때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보다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규제 환경을 뽑고 있죠. 트레디파이는 디파이의 시대가 오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은행이나 규제기관이 트레디파이 회사, 은행 거래소의 자금이 디파이에 접근하는 방식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대요. 그래서 규제가 풀린다면 이러한 트레디파이 자금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패러다임의 입장입니다.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이 분란의 가장 핵심은 경제 불안도 아니고, 저는 트럼프가 크립토신을 본격적으로 밀어준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 디파이만큼이나 트럼프가 밀어주려는 월드리버티 쪽도 엄청나게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결국 트레디파이는 규제가 활성화되고 보안이 확보되면 그때 들어온다. 그리고 그래야만 비트코인 레이어 2나 비트코인 디파이가 활성화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디파이 끝났다, 실패했다 라는 것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직도 타이밍이 안 왔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디파이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관이랑 영업을 잘하는 애들, 아니면은 무슨 어떤 ETF가 실제로 어떤 레이어 2에 비트코인 자금을 예치했다, 이런 애들을 보면서 비트코인 디파이 투자를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디파이의 본격적인 분란이 왔을 때 시점을 그 시점이라고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스택스 얘기는 제가 엄청 여러 번 했죠. 그런데 굳이 스택스가 아니어도 돼요. 만약에 그 시점이 왔는데 막 기관들이 스택스가 아니라 솔라나에 엄청난 자기 자본을 배치해, 심지어 비트코인도 SBTC가 아니라 뭐 랩비TC를 쓰기로 해 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저희는 그 시장의 흐름에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스택스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SEC 규제도 준수하고, 코인베이스 50 인덱스에도 포함되고, 레귤 A 플러스 조항을 받아서 가장 규제 친화적으로 체인을 운영해오고 있고, 스택스 본사가 뉴욕에 있는 미국 기반 코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점프 크립토가 들어왔다는 점, 점프 크립토를 비롯한 기관들이 실제로 SBTC에 자금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굉장히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주목해볼 만한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 기존 금융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비트레이어란 프로젝트에 실제로 자금을 넣긴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한번 주목해 보기는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얘네는 아직도 TG도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TG를 하면 한 앞으로 2-3년은 쭉쭉 가격 자체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새 알트코인 트렌드가 락업대 물량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내리박는 게 트렌드다 보니까 가격 자체는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기관들, ETF 하는 애들이 야, 우리는 비트레이어에다가 우리 ETF 자금 중 얼마를 배치하기로 했어 라는 식의 뉴스가 나오면 저는 그거는 매우 큰 불리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스택스를 지금 걔네가 제일 규제를 잘 맞추고 SBTC 보안도 늘리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프로젝트처럼 보이기 때문에 스택스를 좋아하고 있지만, 만약에 실제로 기관들이 자기네 자금을 온체인으로 배치한다 라는 소식이 불리면 그 체인을 가장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또 생각이 하나 바뀐 영역이 있어요. 야, 그래도 비트맥시들도 결국에는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비트코인 쓰면은 이자 20% 나와, 25% 나와 라는 소식이 들리면 조금씩 비트맥시들이 이동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변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